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클럽 브리헤와 에스턴 빌라입니다. 브리헤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고 유럽 대항전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리그에서 다소 부진하긴 했으나 홈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며 최근 17경기에서 16승 1무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진에서 탈비의 득점력이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으며 한스 바나케는 세트피스와 볼 배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브리헤의 공격은 주로 빠른 측면 공격과 중앙에서의 연결을 통해 전개되며 탈비와 주트글라의 협력은 큰 무기가 됩니다. 수비진은 다소 불안하지만 홈 경기에서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빠른 역습을 통해 배후 공간을 노리는 전략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에스턴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최근 리그에서는 원정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12경기에서 9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수비적인 불안 요소가 여전히 문제입니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셀틱을 상대로 4대2 승리를 거두는 등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빌라는 틸레만스의 경기 조율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선방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공격진에서는 마르코 아센시오와 마커스 레시포드의 연계 플레이가 좋아지고 있으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브리헤의 홈 경기에서 압박을 받을 경우 빌라는 속공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수비 조직의 불안과 토레스의 결장이 아스톤 빌라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브리헤는 홈에서 강력한 성적을 자랑하며 에스턴 빌라의 원정에서의 부진을 고려할 때 승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스턴 빌라는 수비적인 약점과 원정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을 개선하지 않으면 브리헤의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경기는 브리헤가 1차전에서 한 골 차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브리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최근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이후 기복이 있었습니다.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하고 베티스에게 패배하며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강력한 홈 경기력을 자랑하며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격진에는 킬리안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등이 포함되어 속도와 창의적인 공격을 통해 위협을 줍니다. 주드 벨링햄의 결장이 아쉽지만 카마빈가와 추아메니가 그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입니다. 후반에 체력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근 공격과 수비에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에서도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으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앙투안 그리즈만과 훌리안 알바레즈의 연계는 상대 수비를 흔들며 알바레즈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높은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수비진에서는 마르코스 레로나와 로드리고 데폴의 수비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키퍼 얀 오블락의 선방이 경기를 지배할 것입니다. 아틀레티코는 수비를 강화하고 빠른 전환으로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강력한 성적을 바탕으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수비력은 견고하고 3골 이상의 득점은 어려울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근소한 차이로 1차전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아인트호벤과 아스날입니다. PSV는 최근 경기에서 변덕스러운 성적을 보였습니다. 유벤투스와의 두 경기에서 1승 1패를 기록하며 리그에서도 2차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우수하며 아스날과의 경기는 PSV의 공격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PSV는 공격적인 축구 스타일을 선호하며 빠른 전환과 측면에서의 공략을 효과적으로 이용합니다. 최근에는 루크 드 용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골 결정력은 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수비에서는 불안한 부분이 있어 아스날의 빠른 역습을 막기 위해서는 더 철저한 수비가 필요합니다. 주어진 홈 이점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스날은 부상 선수들이 많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수비력은 여전히 우수합니다. 리그에서는 최근 몇 차례 실망스러운 결과를 겪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아스날은 강력한 수비력과 중원에서의 패스 연결로 상대를 압도합니다. 중원은 토마스 파티, 웨데가르드, 라이스가 중심이 되어 경기를 조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아스날의 공격은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하네리와 트로사르 등의 선수들이 공격적인 역할을 맡아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이 경기에서 중원 지배와 빠른 공수 전환을 통해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PSV를 상대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득점이 적을 가능성이 높아 언더가 적합합니다. 경기 흐름은 답답할 수 있지만 아스날은 한 골 차 승리를 챙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스날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릴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최근 2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를 되찾았습니다. 특히 유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6대0 대승을 거두며 침체된 상황을 극복했습니다. 새로 귀라시는 챔피언스 리그 득점 선두로 활약하고 있으며 카림 아데예미도 득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최근 9경기 중 2승만 기록하며 공격이 단조롭고 수비 불안도 여전히 문제입니다. 릴의 역습을 차단하고 공격적인 전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미드필더 자비처와 아데예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릴은 최근 PSG와의 경기에서 대패했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여전히 공격력이 위협적입니다. 특히 조나단 데이비드의 득점력은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릴은 빠르고 직선적인 공격을 선보이며 하롤드손과 고메스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릴의 수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PSG와의 경기에서처럼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진의 알렉산드로와 디아키테가 도르트문트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원에서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가 경기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도르트문트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홈에서 강력한 전력을 자랑하며 공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릴의 수비를 뚫고 다득점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릴은 빠른 역습으로 위협적이지만 수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많은 실점을 허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르트문트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는 오버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르트문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카디프시티와 벌리입니다. 카디프시티는 최근 2개월 동안 4승 6무 2패로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강등권과의 격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최근 6경기에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격에서 큰 화력을 보이지 않으며 그들의 전술은 수비를 강화하고 카운터 어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센터백 디미트리오스 구타스의 결장이 수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벌리의 빠른 공격을 막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윌록과 로빈슨의 조화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벌리는 챔피언십에서 21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최근 12승 9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단단함이 돋보이며 최근 15경기에서 12차례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마커스 에드워드와 자이돈 앤서니가 중심이 되어 빠르고 날카로운 역습을 펼칩니다. 벌리는 원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근 원정 경기에서 4승 6무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였습니다. 수비와 공격 간의 연결이 강력하며 이번 경기에서 카디프를 상대할 때 수비 라인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벌리는 카디프의 수비를 뚫고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카디프는 수비에 의존하지만 벌리의 빠르고 효율적인 공격을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벌리는 수비에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카디프를 상대할 때 승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더 기준으로 득점은 많지 않겠지만 벌리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벌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미럴과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미럴은 최근 4승 2무 1패의 성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더비 카운티와의 경기에서 승리한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FA컵에서 패배한 후 골키퍼 리암 로버츠의 퇴장이 경기 운영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럴은 수비적으로 견고하지만 공격의 효율성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의 성적도 좋지 않아 최근 9경기 중 2승 4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공격은 미알로 이바노비치와 페미 아제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두 선수는 전방 압박을 잘 수행하지만 득점력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럴은 중원의 패스와 공격 전개의 속도를 통해 공수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최근 리그에서 불안정한 성적을 보였지만 여전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럴과의 경기에서는 전반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으며 2대1로 역전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공격에서는 싱클레어 암스트롱을 중심으로 빠르고 유동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며 스코트 와인과 아니스 메흐메티의 측면 돌파가 미럴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9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수비에서의 실수와 공격 효율성 부족이 문제입니다. 중요한 부상 선수들이 많아 특히 베나루스와 루크 맥널리의 결장이 팀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미롤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홈 경기에서의 우위를 살릴 가능성이 큽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원정에서 불안정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고 부상 문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롤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며 공격에서는 다소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이번 경기에선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득점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언더 기준이 유효할 것입니다. 미롤이 한 골 차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롤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는 프레스턴과 스완지 시티입니다. 프레스턴은 최근 3경기에서 2무 1패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공격진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코번트리 시티와의 경기에서 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FA컵에서 벌리를 3대 0으로 제압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으며 홈에서는 최근 1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프레스턴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공격에서 창의성 부족이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주요 공격 자원인 메즈 프로크야르 옌센의 부상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그가 출전하지 못한다면 샘 그린우드와 밀루틴 오스마지치가 공격을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스완지 시티는 최근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3대 0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성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최근 6경기에서 5번의 패배를 기록하며 수비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공격력은 좋은 편이나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완지의 중원에서는 프랑코와 루이스 오브라이언이 핵심 역할을 맡으며 두 선수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수비에서는 벤 카방고와 해리 달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골키퍼 로렌스 비구르는 안정적인 수비를 위한 핵심 자원입니다. 전반적인 수비 조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프레스턴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고 스완지 시티는 원정에서 불안정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스완지 시티는 원정에서의 성적과 수비 불안을 고려할 때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효율성 부족을 겪고 있어 이번 경기는 언더 기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스턴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레스턴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헐시티와 플리머스입니다. 헐시티는 최근 경기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이며 특히 홈 경기에서의 부진이 두드러집니다. 최근 6경기에서 승리가 없고 홈에서 13점에 그쳤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문제를 겪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3골만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부족합니다. 다수의 주전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도 팀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중원의 슬레이터와 공격수 게라르트의 활약이 중요하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헐시티는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최소 실점을 목표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리머스는 원정에서 17경기 중 12패를 기록하며 최악의 원정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경기에서 공격력이 나아졌고 맨체스터 시티와의 FA컵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원에서 하우튼과 지아비가 경기를 조율하며 공격수인 오그베타와 문바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는 카틱과 탈로비에로프가 안정감을 주며 원정에서 카운터 어택을 통해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그러나 원정에서의 부진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헐시티는 홈 경기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플리머스 아가일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플리머스 아가일은 원정에서 득점력 부족과 부진한 성적을 보였고 헐시티의 수비를 뚫기 어려울 것입니다. 두 팀 모두 공격에서 한계가 있어 경기는 타이트하고 적은 득점이 예상됩니다. 헐시티가 홈에서 최소 한 골 차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헐시티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